you. Sick of all the same dudes running up. Follow you around, hope you fall in love. But they don't see you like I do, yeah.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운세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결혼 정년기가 되셔서 결혼 운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2024년에 내가 결혼할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나이 상관없이 일단 어떤 결혼 운이 들어와 있고 또 결혼에 관련된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또 봐드릴 거고요. 2024년에는 결혼 운이 아직이신 분들께선 조언을 제가 드리면서 앞으로 더 좋은 인연 이어가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2024년에 결혼할 거다, 안 할 거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인연, 관련된 인연이 들어와 있는지까지 보는 리딩이니까요. 여기 앞에 놓여져 있는 4장 카드 보시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카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카드 골라주세요. 자, 우리 1번 분들 이 타이밍 카드를 골라주셨는데요. 이 카드는요, 완벽한 타이밍이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우주가 계획한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카드입니다. 이 타이밍은 나의 계획과 다르고요. 내가 원하는 때와 맞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일 뿐 내가 정한 시간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2024년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것은 반드시 일어난다. 시간에 따른 변화와 타이밍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첫 번째론 운명적인 인연을 만남에 따라서 1번 분들이 변화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론 상황이든 마음이든 기준이든 전환점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더더욱 정해진 시간대로 흘러가게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타이밍은 변화이기 때문에 내가 느끼기엔 좀 불편한 변화가 될 수 있거든요. 받아들여야 될 걸 어쩔 수 없이 좀 받아들여야 되거나 이 상황을 내가 적응해야 되거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서 또 다른 인연을 또 수용해야 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불편하지만 이것 또한 운명이고 인연이 되겠다라고 카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하려고 계획하신다면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메시지가 돼요. 단호한 노보다는 not yet,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가깝고요. 그래서 2024년에는 나의 계획을 준비하되 좀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혼운, 관계운 한 번 더 살펴볼게요. 러버스 카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 타이밍에 들어올 관계는 러버스, 순수한 의도를 가진 관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천사가 이렇게 개입된 모습이고요. 천사의 결정에 따라서 두 사람 인연이 정해진다, 만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버스는 사랑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됨을 뜻해요. 깊이 공감하고 가까이 옆에 두면서 친밀해지는 관계이죠. 진심으로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든지 나와 공통점이 많아서 공감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내가 좋아하니까 호감을 느끼니까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로맨틱하고 순수한 사랑을 뜻하죠. 2024년에 만날 이 사람은 조건을 따지고 계산하고 의심하고 경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희생이 아깝지 않는 관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이미 결론 났기 때문에 가까이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러버스는요, 주변 운이 받쳐주는 카드거든요. 인간관계가 활짝 열리게 되고 그 속에서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친구 및 모임, 사교 활동을 통해서 만나게 될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서로 이끌려서 연인 사이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회나 모임, 또 친목 다짐에서 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때 1번 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잘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소드 3번. 우리 소드 3번 하면 다 아시죠? 소드 3번은 고통, 아픔, 상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뜻해요.
마음의 상처가 날 정도로 아팠는데 당연히 상처가 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이 2024년이 되기 전에 또는 이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어떤 걱정과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조금 두려웠던 부분들이 결과로 나타나면서 결국 상처를 받게 된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가장 두려웠는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기 전 여러분들은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과거의 연인에게 상처를 주고 받았던 그런 사건이 있거나 믿음을 저버린 사건이 있을 수 있죠. 과거의 관계에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인연 앞에서 좀 움츠려들게 되지 않을까? 또다시 걱정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또 반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음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과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랬는데 그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 상처, 실망, 후회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나의 바램과 달리 흘러가지 않음으로써 마음이 힘들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때 상대방 모습은 어떨까요? 절제 카드네요. 자, 제가 왜 이 소드 3번이 붕대로 감겨져 있는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칼이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뽑혔고 붕대로 감아져 있죠. 그 이유는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치유를 받고 있는 과정이라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상대 모습에서 절제가 떴어요. 절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섞고 결합하는 데 집중하는다는 뜻이 있어요. 너가 나와 반대되는 색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는 이해할 수 있고 나는 그게 좋아 라고 말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다른 부분이 있고 살아온 과정이 다르더라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예요. 아주 기본적인 자세예요. 다른 부분을 끊임없이 맞추고 다듬고 보완하면서 상대방이 계속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픈 부분까지 상대가 충분히 감싸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상대는 워낙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강해서 자신의 말을 주장하고 주입시키기보단 남의 말을 좀 잘 들어주는 사람에 가까워요. 그래서 조용하고 따뜻하고 한결같은 태도를 가지고 관계에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칼 보면 칼이 빠져 있고 붕대가 감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의 건강한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더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되는 시작이 되겠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정말 다르다.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위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처가 난 곳에 딱지가 않고 좀 더 단단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랑의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완드 10번 카드. 이 10번은 종결과 시작을 담고 있는 의미여서요. 무언가를 끝냈다. 그리고 끝내고 나서 시작하고 변화한다. 이걸 동시에 알려주는 숫자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기 전까진 누군가와의 이별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잘 지내라고 떠나보내는 그 직후에 이 새로운 인연이 등장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서로 잘 가라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여기 보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있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인연인 거예요. 이 카드처럼 너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고 너가 원하는 그 계획, 시간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게 이거예요. 과거의 그 사람은 내가 좀 부담 줘야 할 짐이 많아서 힘들었고요. 어렵고 버거웠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서 모든 게 서로의 배려로 이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여러분들은 쉽게 전 인연을 잊을 수 있게 됐고 과거에 그 사람이 또다시 연락을 해도 거절할 수 있는 내가 되었다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상처와 미련이 동시에 지금 치유되고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면서요. 그만큼 1번 분과 결혼할 그 사람의 만남은 매우 로맨틱하겠다. 상대가 워낙 수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착하다라는 말이 좀 잘 어울리는 그런 부드러운 젠틀함이 있어서 1번 분도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더 좋은 사람처럼 보여줘야지. 아니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요.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카드에서는요. 달 아래에 로맨틱하게 서로를 품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이거는 두 분이 진심으로 마음을 전하고 있고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이라면 상대방 앞에서
더 수줍고 여성스러워질 것이고요. 남성분들이라면 더더욱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가 막 솟아오를 겁니다. 좋은 사람 앞에선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잖아요. 그처럼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계기 또한 되겠다. 이렇게 전환점 타이밍 왔다 했죠. 그런 것처럼 뭔가 바뀌어가는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수준 높은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랑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배울 수 있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성격을 좀 더 이야기를 드리면 유치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매우 성숙하고 깊은 사람이라서 싸우고 다툰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화를 풀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고, 서로의 감정이 통할 수 있도록 자주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의 감정을 애초에 잘 알아주니까 통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할 점도 알아보겠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할 인연을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운명의 수레바퀴가 등장을 했네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제자리에서 계속 굴러가요. 이 관람차처럼 계속 돌아가는 걸 뜻하거든요. 이처럼 반복되는 상황을 조심하셔야 돼요. 기시감이 드는 상황이나 이미 과거에 겪어본 상황을 이제는 1번 분들이 명확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같은 연주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노래를 꺼야 돼요. 나의 경계선을 확실하게 긋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분명하게 말해서 나를 보호해야 합니다. 만나고 헤어짐의 반복이라든지 똑같은 문제를 계속 싸우는 거, 갈등을 일으키는 거, 또 계속해서 몇 번이나 주어지는 그런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움직여야만 정말 운명적인 인연과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퀴가 제자리에서 돌지 않도록 앞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방향을 스스로 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이제는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거절하고 보호하면서 나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행운 조언 뽑아보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집중하라. 여러분들이 정말 봐야 할 것에 초점을 잘 맞추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촛불을 켜고 그 촛불을 조용히 응시하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그 부분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게 중요하겠죠. 신중하게 결정해라. 뭔가 이 단어 자체가 비슷한 게 나왔습니다. 집중해야 된다, 신중해져야 된다, 명확하게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앞으로 운명적인 이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할 건 정리하시면서 그 과정에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 촛불 카드를 골라주셨네요. 지금 카드 그림을 보면 촛불이 만나서 하트 모양을 이루고 있어요. 이거는 동등하게 주고받는 관계, 또 서로를 밝혀서 진실을 보게 하는 관계, 서로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요.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좋은 것을 나눠주고 또 그것을 흡수하는 관계라 볼 수 있겠죠. 이 관계는 함께 할수록 성장하는 관계이고요. 함께이기에 더 강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강색은요. 일방적으로 좀 사랑, 열정, 강렬함을 뜻합니다. 서로는 첫 만남부터 좀 깊은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 거리낌 없이 서로를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첫 만남인데도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허용된다든지, 대화하는 게 너무 재밌고 즐겁다든지, 이 사람을 알아가는 게 좋다든지, 그래서 처음 보자마자 이 사람이라는 직감이 당연히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결혼운을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교황 카드 등장했습니다. 교황은 결혼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림을 보면 가운데 교황이 두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모습이에요. 이건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뜻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인연과 닿게 됨을 뜻합니다. 소개팅이라든지 친구와 함께 만난 자리라든지 지인 소개라든지 두 사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좀 연결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주례를 보고 있는 모습으로도 보여져서 이 사람은 말 그대로 결혼할 사람이다라는 걸 뜻합니다. 변화와 발전을 통해서 두 사람이 만났고 그 만남은 성공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육체적인 매력, 성적인 매력보다는 정신적으로 잘 맞는 사람인가, 정신적으로 성숙된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분들일 수 있어요. 지혜로운지, 문제를 잘 해결하는지, 배울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걸 더 많이 볼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관계는 교황으로 표현된 관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이 매우 잘 맞고 교류가 잘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토닉한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뭔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주고받으면서 깨달음을 얻는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잘 통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정말 대단하네. 멋있는 사람이네. 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번 분들의 모습도 함께 볼게요. 이야, 소드 왕이 나오네요. 우리 이번 분들은 감성적인 사람보다 이성적인, 논리적인, 명확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보이고요. 상대방 모습도 한번 뽑아보죠. 근데 상대방 모습에선 여성. 만약에 우리 이번 분들이 여성분들이라면 오히려 남성분들 같은, 그리고 상대방이 남성이라면 오히려 여성스러운, 이렇게 반대가 돼버리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그리고 두 사람 모습 보면 왕카드예요. 이건 결혼 정년기가 된 나이고요. 이미 경험해볼 거 다 해본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연애에 있어서 뭐 설레임이나 첫인상에 치우쳐지는 거 없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나이가 많지 않다면 커리어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아내신 분들, 또 연애가 뒷전이었던 분들, 정신이 성숙해서 또래 사람을 좀 만나기가 어려운 분들, 그리고 상황과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공통점이 많아서 너무 잘 통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이번 분들은 연애 스포가 죽었을 가능성이 커요. 감정보다는 이성이 크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좀 확실하게 잡혀 있어서 마음보단 머리로 사랑을 그려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합리적인 판단과 이해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상대방이 그 부분을 채워주고 있고요. 오히려 그런 여러분들의 성격을 매우 좋아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나의 이미지를 좀 차갑고 단호하게 바라봐서 쉽게 다가오거나 대하지를 못하는데 이 상대방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적극성도 있으면서 배려심도 깊은 사람이다. 그래서 상대를 맞춰주는 것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수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과 화합이 잘 될 수 있도록 리드도 하고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성이라면 아까처럼 오히려 남성 같고요. 상대방은 오히려 여성스러울 정도로 좀 반대되는 모습인데 그게 오히려 더 강력한 화합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여요. 내가 없는 게 상대방에게 있고 내가 있는 게 상대방에게 없으니까 이 촛불처럼 서로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성이고 상대방은 감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애교가 없지만 상대는 애교와 표현이 많아요. 또한 여러분들은 확실하고 명료한 대답과 관계를 잘 조율하는 능력이 있다면 상대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따라가 주는 배려심과 적극성이 있으니까 궁합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결혼까지의 과정 볼게요. 은둔자가 나오네요. 이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혼자서 시간을 보내왔다. 솔로 기간이 길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매일 반복되는 패턴, 그 속에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고요. 여기 책도 많은 걸 보니까 나의 커리어나 목표, 철학적인 생각 등등으로 좀 삶을 살아왔을 가능성이 커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나는 왜 태어났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걸까?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질문을 하면서 또 연애라면
내가 왜 연애를 해야 되나? 난 진짜 사랑이 필요한가? 나에게 인연과 운명이란 사람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오랫동안 공부를 했다던가 나에 대해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셨거나 또 더 높은 수준으로 도달하기 위한 시간들을 보냈거나 여러 가지로 좀 혼자 하는 작업들이 꽤나 있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는 걸까? 이런 생활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소드 에이스가 등장을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명료한 생각과 확신이 좀 드는 것 같거든요. 나만의 답을 찾았다라든지 명확한 기준이나 다시는 없어지지 않을 뚜렷한 생각들이 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깊은 생각을 통해서 나도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생긴 건 아닐까 싶어요. 그전에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만 많았지 행동은 없었는데요. 2024년에는 좀 정과 다른 확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치고 들어오면서 분명한 결정과 결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가 소개팅 할래? 이러면 원래는 거절했는데 2024년에는 확실하게 응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내가 되었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은 2024년에 사랑이란 질문에 좀 생각이 정리되었고 답이 딱 한 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적극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사랑을 위한 노력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점, 결혼하기 전까지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드 뽑아볼게요. 소드 여왕. 여러분들 모습에 소드 왕이 나와서 그런지 조심할 점으로 소드 여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소드 여왕이란 무엇이냐면 굉장히 좀 비판적인 인물이에요. 옳고 그름이 명확한 인물인데다가 자신의 기준을 뚜렷하게 설정해놨기 때문에 자신이 정한 그 기준과 선을 타인이 넘는 것도 아주 싫어하고 자신이 정한 그 기준과 선을 타인이 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타인의 실수나 결점을 잘 용납하지 못한다든지 나의 기준에 안 맞는 것을 보면 좀 불편하다든지 이런 감정이 드실 수 있고요. 또 칼을 들고 있다 보니까 단호한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안 돼, 싫어 이런 말들 있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하지만 타인이 들었을 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너무 명확한 거절은 어쨌든 상처가 따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준 또한 뭐 아니면 도여서 좋다 싫다로 다 나눠지는데 이것을 타인이 봤을 땐 좀 단호하고 냉정한 어른공주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실 외로움도 많이 타고 속이 여린데요. 이 감정을 여러분들이 좀 오랫동안 통제해왔고 혼자서 해결하고 그렇게 삭히다 보니까 독단적으로 행동이 좀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힘듦을 잘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스스로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남들과 화합하는 부분에서 좀 따로 놀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명확한 기준과 똑부러진 조언보단 깊고 따뜻한 공감되는 말 하나가 나을 때가 있거든요. 유튜브 보면은 막 팩폭을 날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따뜻하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 그쪽에 더 많이 쏠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중들이 대부분 따뜻하게 싫은 말도 부드럽게 잘하는 사람에게 끌리고 또 존경을 하죠. 이처럼 나의 기준보단 타인의 기준에 좀 맞출 필요가 있고 논리적인 것보단 마음을 따를 필요가 있겠다. 일이라고 한다면 논리적인 것이 최고고 나의 지식을 잘 사용해서 해결하면 좋지만 관계는 타인의 영향을 받는 관계는 특히나 사랑은 논리적인 건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유치해질 필요도 있고 장난도 칠 필요가 있고 원래 내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나 알게 해주는 게 또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가장 중요시해서 나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리액션 막 해주고 미소를 지어주고 따뜻한 말 해주는 것도 좋고요. 너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너 정말 멋있는 것 같아. 너는 좋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해주는 말도 중요하겠죠. 이런 교류들을 좀 더 해보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어차피 두 사람은 이렇게 촛불, 마음을 나누면서 하트 모양을 만들어낸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엄청난 장애물이다, 엄청난 나의 단점이다 라고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그 부분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조언은 참고하셔서 가는 걸로 해요. 그러면 우리 이번 분들 마지막으로 행운 조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한 장 더. 될 대로 되라 라는 심정으로 가라고 하거든요. 어떻게든 나의 인연 만나겠지. 조금만 기다리면 나의 인연이 들어올 거야.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얽매이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가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열린 마음으로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3번 분들 러브카드 골라주셨습니다. 자, 이 러브카드 보면은 목걸이가 걸려져 있죠? 하트 모양 목걸이고 이 밑에 있는 건 로즈쿼츠 목걸이거든요. 목걸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처럼 마음이 드러나는 신호이자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런 시작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어떤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나의 감정에 좀 집중하게 될 것이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행동과 시작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걸 좋아해. 이런 식으로 뭔가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몸짓과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스킨십도 가능한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한 반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누군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에게 다가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신호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사랑이 오는 신호, 기회가 주어질 때 오는 신호가 있다. 그래서 그걸 잘 받아들이면 좋겠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너의 마음에 신호가 올 거야. 그러면 그때 상황이든 그 사람의 마음이든 잘 수용해 보는 게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말 그대로 사랑이 다가온다라고 카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의 결혼 운도 한번 볼게요. 운명의 수레바퀴.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들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운명의 시간을 의미하는 바퀴예요. 우리는 운에 따라서 잘 풀리고 운에 따라서 잘 안 풀리고 이러죠. 이것은 모두 운명에 따라 흘러가는 큰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나의 결혼운에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사랑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있다, 전환점이 있다, 반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운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삶을 살아갔을 땐 그저 흘러가는 대로 나아가는 느낌이시겠지만 운명으로 왔었을 때는 때가 왔다라고 해석이 돼요. 정말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행운적인 만남이 뒤따르거나 어떤 이별 뒤에 새로운 연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별하면은 솔로 기간이 길 수 있잖아요. 근데 머지않아서 새로운 인연이 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전환점이 있다. 명확하게 신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3번 분들 모습도 한번 볼게요. 자, 이미지로만 봤을 때 완드시종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이미지로 보면 진짜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여인을 등지고 어디론가 떠나고 있어요. 가볍게 뭔가 산책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멀리 떠나는 것 같죠? 과거는 과거대로 묻고 새롭게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고요. 나의 삶을 위해서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실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기 직전 여러분들은 여러 변화를 겪는다라고 볼 수 있죠. 페이지는요, 시작 단계예요. 이제 막 시작한다. 초반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상황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관계의 정리가 있거나 새로운 시작과 활동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물의 표정 보면 기뻐 보이지 않거든요. 이건 결실을 만들어 나가기 어려운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정말 노력했는데, 정말 잘 해보고자 했는데 잘 안 됐던 그런 과거 경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시작 앞에서 당연히 표정이 밝진 않을 수 있겠죠.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이 시작의 끝은 어떨까? 실망일까? 기쁨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가야 하는 그 길이 기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상황 모두 다 각각 다르시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무언가 내가 시작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시작을 통해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라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상대방 모습도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떠나가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딱 손을 내밀고 있죠. 심지어 상대방 모습에서도 에이스 시작 카드가 등장했어요. 1번, 1번이 동시에 서로에게 떴거든요. 상대방 카드 보면 새로운 시작이죠. 이거는 감정으로 시작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하고 시작한 상황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상대방은 여러분들에게 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 만남에 컵 에이스가 떴다? 이건 첫눈에 반하게 되거나 호감을 느끼는 시작이거나 그 사람이 사랑의 기회라고 느끼게 될 수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먼저 연락을 시도할 거고요. 마음을 표현하는 건 상대방이 먼저이고 부담스럽게 적극적으로 좀 다가오기보단 천천히 스며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겠다라고 보이거든요. 특히나 컵은요, 가면이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의도, 진실함이죠. 순수함은 뭐냐?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나도 좋은 사람으로 다가가고 싶다. 좋은 관계 만들고 싶다. 이런 순수한 의도로 다가오는 거예요. 멋있는 척을 하거나 예쁜 척을 하거나 진짜 자신의 모습이 아닌 꾸며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담자님도 이 사람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럼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환 카드 등장을 했어요. 이제 입학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학교, 새롭게 입학을 하면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겠죠. 남녀공학이신 분들은. 아니면 저는 여고예요. 여중이에요 라고 하신다면 학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모임에서 알게 되는 인연일 가능성이 큽니다. 학생이 아니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 자리에서 지인 소개로 친목 다짐을 하려고 갔는데 이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환 카드가 나온 걸 보면 불같은 사랑이 아니라 지적인 수준이나 대화가 잘 맞는 사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불같은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빠르게 불타오르고 식어버리죠. 사랑은 불장난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확 타오르는 건 그리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적인 매력, 욕구도 있기 때문에 그게 풀리고 나면 마음이 변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교황이라는 거는 서로가 생각하는 가치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관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호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사람 되게 성숙하다. 이 사람 되게 똑똑하다. 마음 씀씀이가 왜 이렇게 깊어? 이런 식으로 뭔가 플라토닉한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은 굉장히 지적이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 같아요. 상대방이 남성이라면 여자인 모두들에게 젠틀하고 잘해주고 친절하지 않을 겁니다. 나의 연인에게만 허락되는 행동이 있어요. 나의 여자에게만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여자가 많더라도 막 찝쩍대고 가면을 쓰고 꼬시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말 나의 사람이어야만 하는 행동들이 있기에 더욱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저 잘생긴 너드남 최근에 알았거든요. 네, 최근에 알았는데 그 잘생겼지만 주변에 여자가 없다. 자기가 잘생긴 줄 모른다라는 뜻이 있는데 딱 어울려요. 이 사람과. 교환 카드가 그렇거든요. 막 술 마시러 다니고 매일매일 모임 있고 바쁘고 친목 다짐하기 바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집에서 자기 할 일 하면서 책 읽고 공부하고 커리어 쌓고 이런 쪽에 가깝습니다. 자신이 잘생긴 걸 잘 모르고 또 인기 있는 것도 모르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매력 있게 바라보실 가능성이 커요. 아무튼 초반에 서로가 예의와 선을 지키며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 시간을 가진다라고 보여요. 그러면 두 사람이 잘 만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이 카드 되게 좋아요. 그림만 봐도 굉장히 달달하죠. 뱃놀이 하면서 지금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에요.
두 사람은 정신적으로 통하는 관계이다 보니까 대화가 잘 통하는 건 물론이고 서로의 취미나 좋아하는 취향마저도 똑같습니다. 공통점이 정말 많은 관계예요. 뭐 서로가 동물을 좋아하거나 이 카드 배경처럼 자연을 좋아하거나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거나 하는 식으로 서로의 취향이 비슷하고 밤새도록 대화해도 질리지 않는 그런 커플이 될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고 또 해도 이야깃거리가 사라지질 않고 늘 재밌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그러면서 또 친해지고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조심할 점은 무엇인지를 볼 건데요. 이 조심할 점은 이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고쳐야 하는 부분이 될 수 있고 결혼하기 전까지 내가 주의해야 되는 점을 알려주는 카드입니다. 한번 볼게요. 컵 여왕. 로맨틱 타로 카드에서 컵 여왕 카드가 등장하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감성적이고 너무 감정이 풍부하신 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저 굉장히 감정적이고요. 감정에 자주 휘둘려요 하시는 분들은 너무 감정적인 탓에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들이 있거든요. 변덕스럽거나 일관성이 없는 언행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요. 나의 기분에 맞춰서 상대방을 대하는 거, 이걸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감정에 쉽게 휘둘려져서 행동을 하신다면 상대가 맞춰주기 힘들 뿐더러 상대가 매번 이해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나의 불안함이나 걱정, 두려움을 잘 컨트롤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가면을 썼다 벗었다 할 수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틀리면 바로 문 열고 밖으로 나가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필요할 때마다 나의 속마음을 감출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불편한 말이나 나의 과거나 치부 등등 이러한 부분을 말하지 않거나 솔직히 말해야 할 부분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회피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자세는 싸우기 싫고 평화롭게 가고 싶어서 말해야 할 부분도 꾹 참거나 또는 이별이 두려워서 미리 이별을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별할 상황이 아닌데 언젠간 이별하지 않을까? 언젠간 또 이별해서 내가 아프지 않을까? 이렇게 누군가를 떠나보낸 경험이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과거의 연애도 그리 좋지 않았는데 여기서 또 상처받고 싶지 않아 하면서 스스로를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면을 쓰는 거, 또 내가 뭔가 회피하는 어떤 문제를 마주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과 속마음을 잘 이야기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또 감정에 이성이 흐려져서 상황을 냉철하게 보지 못하는 부분 또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감정이 과거에서 오는 것이든 나의 트라우마와 불안, 두려움이든 상대방과 개별로 바라보는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 조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탄할 것이다. 상대방 보면서 감탄하는 잘생긴 너드남? 잘 생각해 보래요. 해답은 여러분들 물음속에 이미 있다라고 하거든요. 저 연애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정답을 알고 있다.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 건지를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진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걸 물어보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결혼이 가능한지를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의 궁금한 그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래의 이 인연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감탄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기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4번 분들은 로맨스 카드를 골라주셨네요. 자, 우리 2024년 결혼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에서도 자극적으로 느끼게 되고 쉽게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로맨틱한 분위기와 말, 몸짓 등등 좀 나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작은 일이지만 크게 느껴지면서 다가오면서 사랑과 욕망, 또 고마움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랑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건 여러분들 결혼을 생각하면서 뽑은 카드인데요. 컵 8번이 나왔죠. 뭔가 카드 보면 어때요? 미련 가득한 모습, 너무 센치한 달밤 아래에 여성 혼자서 컵을 들여다보고 있죠. 이미 한 사람은 지금 떠나갔는데 여러분들은 그 컵을 아직도 쥐고 있고 미련 가득한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이 관계에 미련이 남았고요.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고 감정이 모두 쏟아졌어요. 감정이 쏟아졌다는 건 후회, 미련, 슬픔, 아픔 등등을 의미해요. 이미 쏟아진 물을 담아낼 수도 처음처럼 되돌려 놓을 수도 없으니까 아픔이 짙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는 이미 떠나갔음에도 여전히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서 있죠. 상대방이 떠나서 이별을 맞이하는 경우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더더욱 미련이 남고 후회가 되고 떠나지를 못하고 변하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미래에 이렇다라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게 장애물이 돼서 결혼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요? 현재 4번 분들 사랑의 모습을 보면 나뭇가지 10가지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내 몸에 이렇게 무거운 짐을 두고 있다라는 건 내가 선택한 짐이라서 쉽게 버릴 수 없어서 의무감, 책임감, 압박감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외로운 감정들도 많이 보여지고요. 이 사랑에 있어서 꽉 채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질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의 두려움, 이별의 두려움, 사랑에 너무 애쓰면서 힘이 드는 그러한 모습들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별을 하신 분들도 있고 사랑을 생각하면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좀 답답해지는, 그리고 항상 사랑으로 완벽하게 행복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그런 2% 부족한 감정들도 지금 존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결혼운에 대해서 컵 8번이 나왔다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자세하게 보면서 이야기를 또 이어가 볼게요. 이때 여러분들 모습과 상대방 모습 한번 보죠. 주변에 사람이 많네요. 그리고 완드 카드가 지금 또 등장을 했어요. 지팡이 에이스는요, 모험과 열정, 도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열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름에 막 불을 붓는 것처럼 순식간에 타오르는 열정을 뜻해요. 근데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자세에서 이런 자세라면 누군가가 불을 주면은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불장난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좀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건 순식간에 타오를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또 순식간에 꺼진다라는 단점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보는 카드에서 사람이 진짜 많아요. 서로 엉켜붙어서 지금 지팡이를 흔들고 있고 싸우는 듯한 느낌이지만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지금 부딪히고 있죠. 이건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많은 이성이 있고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는 이성들이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특출나게 나은 사람은 없고 다 고만고만한 상대들이 계속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정말 인기 있는 분이시고요. 남들에게 가지고 싶은 꽃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여기서 지금 완드 에이스 명확하게 하나 서 있잖아요. 이걸 갖기 위해서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성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꽃이 이쁘게 피면 벌도 꼬이고 벌레도 꼬이는 것처럼 주변에 그러한 이성들이 정말 다가올 수 있고요. 여러분들 가만히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결혼 운세인데 이렇게 수많은 이성들이 동시에 다가온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좋은 사람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표면이 아닌 그 표면 너머를 볼 수 있는 지혜가 발동되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모습도 지금 지팡이 에이스이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쉽게 불타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을 놓치게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뭔가 이별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다른 컵을 보느라 진짜 봐야 할 이 빨간색 인물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걸로 보여져요. 다른 멋진 컵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텅 비었네. 안에 아무것도 없네.
이 사람 나한테 진짜 잘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컵을 보니까 물이 없어요. 진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표면에 보이는 밝게 빛나는 반짝이는 금잔을 보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게 된 거죠. 근데 진짜 좋은 금잔을 가지고 있는, 진짜 진실한 금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떠나간 이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결혼 과정도 한번 살펴볼게요. 결혼 결과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 여러분들 완드 카드만 지금 엄청 나왔거든요. 완드 에이스, 완드 5번, 완드 기사, 완드 3번. 완드는 정력을 뜻해요. 성적.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거북하실 수 있겠는데요. 완드라는 게 확 불타오르는 욕망, 욕구, 이렇게 작용됐는데 4장이나 등장했다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에서 4장이나 등장했다면 육체적인 관계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불화와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충동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강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원소가 불이라면 그 반대되는 원소를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차갑게 식혀줄 수 있는 컵의 원소를 지닌 사람이라든지, 좀 단호하고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는 소드 원소를 갖고 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어떤 반대되는 원소를 지닌 사람과 만나야만 더 이렇게 궁합이 좋을 것 같은데, 불의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의 불을 한 번 더 지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께 좋은 영향을 주는가는 노라고 저는 읽혀져요. 결혼 과정도 보면 지금 나뭇가지에 걸린 깃발을 막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서든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구, 욕망을 뜻해요. 그러니까 엄청 급한 거예요. 말까지 타고 저 깃발을 막 가지면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조급하고요. 빠른 시일 안에 갖고야 말겠다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걸려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적절한 거절을 통해서 나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여기 그림도 보면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내가 잘해줄게. 아니야, 내가 더 잘해줄게. 나 좀 봐봐 하면서 막 여러분들 주변에 모여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목구비가 화려하거나 뚜렷하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좀 돋보이는 존재 같아요. 진짜 예쁜 사람, 그리고 저 예쁘지 않아요 하더라도 남성들이 딱 봤을 때 그 남성들이 반할 만한 매력들이 분명히 있어요. 빠질 수밖에 없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수밖에 없고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나 2024년에선 여러분들 인기가 진짜 많고요. 불필요한 사람들도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야 할지 정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한 명씩 다가오면 모르는데 일시적으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소개팅도 한 명씩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기저기서 소개팅 받아볼래? 이렇게 연락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들이 동시에 모이는 모임도 많아지고요. 그냥 알고만 지냈던 사람한테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예전에 잠깐 알았던 사람한테도 뭐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고 적극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대로 여러분들이 힘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외모가 화려한 것도 있지만 또 매우 활동적으로 열정적으로 일도 잘하는 사람인다가 능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주변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에는 결혼의 해라기보다는 좋은 사람을 찾는, 안목을 키우는 해이고요. 어떻게든 나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궁금해하고 조심스럽게 대해주는지를 봐야 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피하세요를 알려드릴게요. 특징을, 피해야 할 사람, 그리고 정말 나에게 도움되는, 가까이 둬야 되는 그 사람, 이렇게 나눠서 한번 특징을 찾아봅시다. 먼저 조심해야 할 사람 볼게요. 컵기사. 이 로맨틱 타로 카드에서 컵기사는 술을 좋아하고요. 사람을 좋아하고요. 달콤한 분위기, 이런 거 연출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일단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로 솔직하게 마음을 고백하거나 계속 나를 만나려 하는, 연락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매우 성급해 보일 정도로 열정적으로 구애하는 듯한 그런 사람들 있죠. 너무 외로워, 연애하고 싶어, 막 이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너를 너무 좋아해 라고 말하지만 그 뒷면에는 나는 연애가 하고 싶어,
그런 욕구가 매우 강할 수 있고요. 내단자님이 거절을 한다면 또 다른 여자에게, 또 다른 남자에게 행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사랑과 분위기에 잘 취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면을 잘 써요. 자세히 보면 가면 쓰고 있죠. 듣기 좋은 말로 잘 포장해서 마음을 좀 사로잡으려고 할 거거든요. 술 먹자고 연락하고 만나면 계속 이쁘다. 너 너무 멋있다. 못하는 게 뭐냐. 너는 이럴 때 너무 귀엽다.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주도하고 매료시키는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대부분 제가 설명한 특징대로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완드를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완드인데, 내가 불인데 불의 원소를 갖고 있는 사람 나타나면 그냥 진짜 불장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조금 식혀줄 수 있는, 정말 로맨틱하게 달구는 게 아니라 좀 식혀줄 수 있는 그런 반대되는 행동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볼게요. 지금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이 사람 인기가 정말 많구나. 이 사람은 주변에 이성들이 많아서 내가 다가가기가 힘들다 하면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이 사람 성격이라 볼 수 있거든요.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의 성격은 소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반대되는 원소 소드. 소드 시종 같은 인물은 내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에 집중하는 인물이 아니라 무엇을 여러분들이 싫어하는가에 집중합니다. 소드는 굉장히 조심히 다뤄야 하는 도구죠. 잘 쓰면 좋은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누군가를 상처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소드 시정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행동하기 전에 상대의 기호를 살피고 정보를 모으고 기분을 살핍니다. 이처럼 나의 기분이나 나의 마음이나 나의 상황을 잘 살피고요. 그것에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을 잘 찾아보면 좋아요. 사범분들이 평소에 싫어하는 걸 생각하고 항상 뭔가 좀 조심하고 긴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고요. 구애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4번분들을 알아가는 과정을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너는 뭘 싫어해?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나도 이런 거 싫어해. 나는 이런 거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잔잔하게 소통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집니다. 근데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 아예 눈치 못 챌 수 있고요. 나와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상대가 자신을 막 어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소드 시종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정보를 모으고 난 후에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확신이 들었을 때, 이때다 싶었을 때 적당한 타이밍을 보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나 내가 충분히 알았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생각이 많아요. 이 사람한테 너무 내가 다가가면 쉽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모르고 다가갔다가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걱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난 후에 그 다음 단계를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를 막 좋아해 구애하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어요, 이 사람에겐. 그런 어떤 신중함과 자신만의 기준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과 더 잘 맞을 수 있다라는 점들이 보이네요. 그래서 쉽게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를 드리면 나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랑을 가장 피하시고 반대로 나를 챙겨주고 이해하지만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사람을 중점으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빠르게 불타오르는 것을 가장 경계하시고 천천히 스며들고 알아가는 과정을 분명히 갖는 사람을 우선시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거든요, 이 사람이 주변에. 근데 여러분들이 쉽게 눈치를 못 채요. 왜냐하면 워낙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표현을 대놓고 이렇게 1차원적으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존재감이 약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사람을 주시해서 곁에 둔다면 사랑의 아픔이나 어떤 후회나 미련 이런 것들을 다 털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뭔가 2% 항상 부족했던 것을 이 사람이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바로 로맨스라고 하네요. 처음부터 달콤한 말을 주는 사람이 로맨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고 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로맨틱한 것이라 카드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운 조언 보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술술 잘 풀린다. 한 장 더 모아볼게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들은 연애운이 나쁘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다, 연애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뭔가 잘 안 풀린다, 이런 게 없거든요. 그냥 인기가 너무 많은 탓에 진짜 내가 보아야 할 사람이 가려지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의 어떤 만들어내는 장애물이 있다라는 건 전혀 보여지지 않아요. 오히려 인기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죠. 그런데 진짜 이 빨간색 인물, 지금 뒤로 돌아가는 저 인물, 그것을 여러분이 나중에 아실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진정성이 있던 사람이구나. 이걸 나중에 아실 수 있을 텐데, 그거를 미리 아시고 좀 더 나에게 진정성을 갖는 사람을 찾아보신다면 진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 말 확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확신이 들어요. 이 사람만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가까이 두신다면, 다 이런 사람들 걸러내고 거절하고 이 사람만 가까이 두신다면 이 사람과의 더 깊은 사랑,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로맨틱한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신중해요. 칼을 그냥 잡는 것도 아니고 수건에 감싸서 짚는 거. 이런 어떤 배려, 조심성, 깊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 가까이 또 깊이 만나셔서 좋은 관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연애에 있어서 이 부분만 잘 기억해 두신다면 술술 잘 풀릴 거고 또 여러분들이 바랬던 그 사랑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